나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쌀을 퍼 나르던 시절부터 세계를 상대로 배를 만들겠다고 외치던 날까지 손을 잡은 사람만 수천, 이름을 외운 사람은 셀 수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사람은 다 좋은 줄 알았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고 함께 웃고 울면 그게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게 가르쳐 주더군요. 사람은 웃으며 다가와 마음을 빼앗고 또 웃으며 등을 돌린다는 걸.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땐 믿을 수 있는 동업자 하나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앞섰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버는 돈보다 그가 빼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걸.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아,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구나. 누구든 처음엔 웃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시간 속 행동이더군요. 말이 아니라 그가 지키는 약속, 위기에서의 태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의 선택, 그게 진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시간을 믿어라.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진심을 드러내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감춰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약점을 처음부터 다 내보이면 세상은 나를 소모품처럼 써버립니다. 진심은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닙니다. 진심은 시간이라는 걸음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젊은 날 내 몸이 돌덩이 같다고 믿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삽을 휘두르고 벽돌을 나르고 쌀자루를 들어도 지치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힘이 곧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강한 자를 돕지 않는다. 강한 자를 이용할 뿐이다. 한 번은 동네 공사 현장에서 일이 났다. 일꾼을 뽑는다기에 찾아가 일부러 쌀자루를 혼자 들어 올렸다. 보십시오. 이 정도쯤은 혼자도 거뜬합니다. 그 말을 듣던 관리자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젊은 친구. 힘은 좋은데 너무 앞서가면 금방 고장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를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힘을 끌어다 쓰려 한다. 그 후부터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몸이 약한 척도 했다. 그 대신 누구보다 묵묵히 오래 일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일벌레라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렀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기더군. 그때 알았다. 강한 사람 옆에는 경쟁자가 모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 옆에는 동지가 모인다. 세상은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를 시험한다. 그 이후로 나는 내 힘을 드러내지 않았다. 건강을 자랑하지 않았고 체력을 내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 힘을 소모하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해왔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 건강을 빼앗기 시작한다. 젊음의 체력은 무기다. 하지만 그 무기를 휘두를 때 방향을 모르면 그 힘은 나를 해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다.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람. 나는 이제 안다. 건강이란 힘이란 드러내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감추는 사람은 오래간다. 그게 내가 몸으로 배운 진리다. 당신은 어디서 힘을 세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나는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 이제 좀 사람 대접을 받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의 말투가, 표정이, 심지어 웃음까지 바뀐다는 걸. 처음 쌀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손에 몇 장의 지폐가 남았을 때였다. 그동안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밥을 사자며 다가왔다. 그들의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 눈빛을 알아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빈손인 척하기로 했다. 지갑엔 일부러 낡은 지폐 몇 장만 넣어 다녔다.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녔지. 그건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었다. 사람을 거르는 기술이었다. 그렇게 지내자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다. 그들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말을 들었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게 진짜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게 됐다. 돈이 없는 척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관계가 정리됐다. 돈은 거울과 같다. 그 앞에 서면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비친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돈을 감췄다. 심지어 큰 협상 테이블에서도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린 지금도 빠듯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오히려 양보했고 더 성의를 보였다. 그건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이었다. 돈은 흐르게 해야 하지만 드러내선 안 된다. 겉으로 보이는 분은 질투를 부르고 숨겨진 분은 신뢰를 부른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해준다. 돈을 속이는 건 거짓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다. 자랑하지 않고 흐르되 쌓이지 않게 하고 보여주지 않되 믿음을 남기라. 이 세상엔 돈으로 모인 인연도 있고 돈 때문에 사라진 인연도 있다. 하지만 돈을 감춘 인연만이 오래간다. 당신은 지금 돈을 보여주기 위해 벌고 있는가? 아니면 지켜내기 위해? 나는 젊었을 때 사람을 믿는 걸 미덕이라 생각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웃음이면 마음을 열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내게 냉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믿음에도 속도가 필요하다는 걸. 예전에 내 회사에 아주 성실해 보이는 직원이 있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인사도 깍듯했다. 나는 그에게 신뢰를 줬고 중요한 거래 하나를 맡겼다. 그런데 며칠 후 돈이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조용히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겉모습은 참고 사항일 뿐, 진짜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 깔끔한 옷차림보다 위기에서의 태도가 사람을 말한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어긋나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다. 다가오면 웃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었다. 그 강역이 내 인생을 지켜줬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외로움은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었을 때 온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믿되 전부를 맡기지 않는다. 가까워질수록 더 큰 강역이 필요하다. 그게 의심이 아니라 보호다. 서로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방어선이다. 예전에 어떤 동업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겉으론 겸손하고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담장을 세웠다. 같이 일은 하되 전부를 맡기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의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 덕분에 무사했다. 그날 깨달았다. 가까움 속에서도 거리를 두는 지혜, 그것이 나를 살린다. 사람은 믿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다. 내가 그를 내 사람이라 여기는 순간 그는 오히려 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간극을 모르면 배신은 언제나 기습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사람을 시험하지 마라. 대신 시간을 줘라.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한때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답답한 상황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들끓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젊은 날에 나는 참지 못했다. 표정에 드러났고 말투에 묻어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손해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걸. 한 번은 외국 업체와의 큰 계약이 걸린 협상이 있었다. 상대는 교묘하게 우리 사정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압박을 떼쇼운달럭서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내 속은 끓고 있었다. 이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지금 입을 열면 진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그래서 웃었다. 농담을 섞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겉으론 여유 있는 척했다. 그 작은 여유가 상대의 긴장을 무너뜨렸다. 결국 계약은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거짓이 아니다. 그건 절제의 기술이며 인내의 무기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항상 침착하시네요.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 침착함이 얼마나 많은 싸움 끝에 만들어졌는지를. 나는 늘 바다를 생각했다. 바다는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밑에서는 늘 파도가 친다. 나도 그랬다. 속에서는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겉은 바위처럼 보여야 했다. 그게 내가 지켜야 할 리더의 얼굴이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노를 사귀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두려움을 숨기는 건 회피가 아니라 용기다. 조급함을 누르는 건 포기가 아니라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신기하다. 사람들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모두 세상에 보여주며 산다.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노출한다. 나도 한때 그랬다.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었다. 드디어 나도 해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더군. 누군가는 박수를 쳤지만 누군가는 나의 성공을 시기했고 어떤 이는 내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다. 칭찬 뒤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 뒤에는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결정했다. 드러내는 대신 감추기로. 성공해도 담담하게, 돈이 생겨도 검소하게. 일부러 낡은 양복을 입고 다녔고 회사를 키워도 사무실은 늘 소박하게 유지했다. 처음엔 직원들이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내 갑옷이야. 있는 걸 드러내면 세상은 그것을 시험한다. 보여주는 순간 타인의 기대가 기준이 된다.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빛나야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 감추면 비난받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숨기고 사십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감춘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화려함은 눈을 끌지만 절제는 존경을 부른다. 보여주는 삶은 박수를 받지만 감추는 삶은 평안을 얻는다. 요즘 사람들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친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내면의 평온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좀 사람 대접을 받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사업이 커질수록 가족과는 멀어졌고 내 집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어색하게 인사하고 아내는 말없이 식탁만 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통장엔 돈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따뜻한 대화가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내가 버텨야 할 이유라는 걸. 회사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바뀌기 시작했다. 회의보다 식탁을 먼저 챙기고 보고서보다 아이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일터에서는 리더였지만 집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한 번은 아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 돈은 많은데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 가족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성이었다. 그 성이 무너지면 어떤 업적도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지쳐도 불안해도 가족 앞에서는 늘 단단한 벽이 되어야 했다. 그게 내가 지켜온 가장의 얼굴이었다. 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줄었고 존중이 생겼다. 회사는 사람의 집합체이고 그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가정을 잃은 성공은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노조 파업, 자금줄 막힘, 정권 교체, 해외 수주 실패, 하나만 터져도 무너질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젠 접으셔야죠, 회장님. 이번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사업의 진짜 위기는 돈이 끊길 때가 아니라 신용이 무너질 때 온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다. 거래처에는 한 푼이라도 먼저 갚았다. 직원들 월급은 내 몫보다 먼저 챙겼다. 그 신용 하나가 회사를 살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자금 지원이 끊겼을 때였다. 모든 곳이 우리를 외면했지만 단 한 사람 오래된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다시 세웠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값비싼 자산이다. 기술보다 오래가고 돈보다 강하다. 위기 속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많지만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 그때 깨달았다.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도 인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원칙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였다. 한 번은 정말 두려운 날이 있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다. 언론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비난했다. 밤마다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계산서를 들여다봤다. 무엇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무너졌나.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킨 게 있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신용은 사람의 얼굴이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 믿음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 내 몸을 기계처럼 썼다. 아침에 해가 뜨면 현장으로 뛰어가고 밤이 되어도 삽을 놓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땐 내 몸이 쇠붙이인 줄 알았다. 부서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무릎은 쑤시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나는 내 몸을 도구로만 써왔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 후로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젊을 때 건강을 잃어가면 그 어떤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젊음의 체력은 다시 살 수 없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나는 때로는 일부러 아픈 척하기도 했다. 무겁지 않은 짐에도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들기엔 좀 무겁군. 그러면 누군가는 도와줬고 누군가는 조심했다. 그 작은 속임이 나를 더 오래 버티게 했다. 사람들은 강한 척을 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감추는 힘이야말로 진짜 강한 힘이라는 걸. 몸이 약한 척할 때 사람들은 나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본다. 그때부터 일이 달라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건강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건 지켜야 할 비밀이자 마지막 자산이다. 몸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다. 시간은 그 방패를 단련시키는 연장이다. 이제 나는 하루를 이렇게 산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몸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괜찮니? 이제 나는 다 걸어왔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없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들이 본 건 결과일 뿐, 그 속의 싸움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다. 젊은 날엔 몸으로 버텼고,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으로 견뎠다. 세상은 내게 끊임없이 시험을 던졌다. 돈으로, 사람으로, 명예로, 그리고 고독으로.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보여주는 대신 지켜내는 것.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왜 그렇게 감추며 사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감추는 건 거짓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이요. 젊었을 때는 돈을 감췄고 건강을 숨겼으며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보여주는 용기는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는 건 진짜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시간은 조용한 사람을 남긴다.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무모에서 유유, 요유를 만든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자신이 있다. 그 말 속에는 내 철학이 담겨 있었다. 속여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감추고 다스리라는 뜻이었다. 건강을 속이라는 말은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내라는 뜻이고, 돈을 속이라는 말은 보여주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의미였다. 사람을 속이라는 말은 겉보다 시간을 보라는 교훈이었고, 마음을 속이라는 말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인내를 품으라는 이야기였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치고 너무 쉽게 무너진다. 그건 보여주느라 모든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감추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다. 조용히, 깊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삶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주라 말하지만 인생은 속삭인다. 지켜라. 그게 진짜 강함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길 끝에 서게 될 때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란다.